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그 세종시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 세종시의 기준이 된 거기 뭐죠? 영기군하고 충남 영기군요. 그 다음에 아산, 천안 아산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송역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세 군데가 후보지였는데 그 후보지를 딱 지정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 투기꾼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그 세 군데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들 빼고 다른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할 때는 뭐를 해야 돼?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토지거래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토지를 살 때 다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또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상의 토지거래 허가하고 여러분 이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사법이니까 우리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무효,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무효거든요. 아무리 계약을 해도 허가가 나와야지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무효인데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어떠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즉 사법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1대1의 관계를 다루는 우리 민법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제 중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1대1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국가기관, 국가한테 허가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허가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허가를 안 해주면 불허가를 처분하면 이의 제기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국가기관하고 과정을 다루는 걸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디가 있었느냐? 그것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공법교수가 원래는 가르쳤단 말이죠. 공법이란 말이 뭐죠?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죠. 그랬는데 이것이 중개사법으로 이제 중개사법 교수화가 이제 강의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그게 이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개사법 서점이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국가 기관과의 상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고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나한테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것을 들었던 것하고 중개사법 서점한테 들은 것하고 내용이 같겠어요? 전혀 다르겠어요? 전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 지금부터 한번 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가요, 갑이 있죠. 갑이 허가구역 내 토지이죠. 허가구역 을하고요. 그럼 여기서 갑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죠. 이렇게 허가요.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허가 받았을 때 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것을 말한다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하죠.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뭐다? 의무 부담행위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무가 있으면 이행에 문제가 있죠. 이행에 문제를 남기죠. 그런데 이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것을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요, 갑은 을하고요. 을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죠. 그럼 이제 갑은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죠.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요, 잔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잖아요. 그 등기 서류 주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은 누구 것이다? 당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죠. 이렇게요. 허가가 있으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허가가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공부하겠어요? 허가 있으면 바로 그냥 등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래는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허가가 있다 없다. 지금은 허가가 없다 이 말이죠. 허가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뭐다? 우리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했죠.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언제요?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왔어요.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냐?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 처음부터 2월 1일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어져.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다?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뭐라 한다?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다.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 말이죠. 응?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허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허가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민법에서 보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을 했는데 2월 1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온단 말이죠.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과정에서 갑은 을한테 을은 갑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다루는 것이 우리 민법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중개사법은 뭘 다룬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누구한테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걸 중개사법이고 그걸 공법관계라고 하죠. 우리는요, 두 사람 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현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확실한 무효도 아니죠. 허가가 나오면 뭐가 될 수 있어?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애매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자, 지금 봐봐요. 허가가 없죠. 지금 현재 허가가 없는 상태죠. 허가가 없죠.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한번 봐봐. 이것만 가지고 한번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채권행위 무효, 그 다음에 뭐다? 물권행위 무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없다.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죠.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바로 그냥 확인을 해. 밑에 1번 55페이지 1번 뭐라 나왔죠?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거래 계약이죠. 아직 거래 허가를 안 받았죠. 그렇죠?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서 무효이다. 그런데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이다. 2번요. 허가를 받기 전이죠.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걸 지금 그대로 읽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었는데 이걸 줄고 가지고 어디 하려면 힘들어. 차라리 뭐다, 이거 법의 논리예요. 이건 어디서 배웠냐? 민법 총칙이라며 첫 시간 강의 들어봐. 1월 2월달 강의할 때 첫 시간 강의. 그럼 이게 나와.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한다. 그 계약을 법률 요건, 그것을 채권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가 있고,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에 문제가 있다. 알겠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다. 강의 노트는 아마 2페이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좀 이따 설명하고, 허가가 있기 전에는 뭐에 빠지지 않는다? 이행 지체에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아니한다. 여기요, 이행 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줄고 가지고 암기하려면 암기 못한다고요. 알죠? 법의 논리니까. 허가가 없다, 채권행위가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이행 지체가 아니고,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이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 모든 것이 지금 방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이 을이요, 계약금을 줘, 계약금.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허가 전이다. 허가 전은 뭐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유동적 무효. 그래서 허가가 있기 전은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유동적 무효가 뭐예요? 허가 전이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봐. 을이 갑한테 지금 계약금 1,000만 원 줬죠. 그런데 지금 허가 전이죠. 허가 전이면 계약금을 받은 갑은 현재 유동적 무효에서 무효 상태로 갈지라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의무가 없다잖아요. 을은 갑한테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말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어. 그래서 계약금의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확정적 무효가 되죠. 불허가가 나와서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럼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 계약금은 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해약금은 언제까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도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야지. 허가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왜? 우리 민법에서는요, 계약금을 물어보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허가가 있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봐요. 거기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죠? 계약금 위에 봐봐. 다시 계약금 허가 전에는 반환 청구 못하고 불허가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허가가 있든 동그라미 없든 동그라미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 지급 줄고 이행기라고 그래. 이행기. 중도금 지급을 이행기 전까지. 이렇게. 지금 됐어요? 이행기 전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요약집 봐봐. 요약집의 계약금 계약을 한번 봐봐요. 1번, 계약금을 교부한 당사자는 미허가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근데 2번은요, 맨 끝에 불허가 처분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반환을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3번은요, 맨 끝에요,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 그러면 계약금만 수수했단 말은 아직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허가를 받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것을 잘 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자요,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해줘. 1번, 둘이가 그러면 협력을 해야 돼. 협조를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요, 협력을 했는데 협력을 해서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이렇게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요, 봐봐요. 갑이든 을이든 대금을 받고 등기를 받으려면 허가가 나와야 돼. 알겠죠?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대금 줘, 안 줘? 안 주죠. 순서가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갑이한테요, 갑이한테 대금을 받기 위해서 빨리요, 야, 을로 빨리 협조해줘. 그래서 협조해줘. 협력에 빨리 허가 받으러 가자. 구체행 가자. 빨리 협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을이 뭐란다? 을이 너 나한테 등기해주면 협조해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등기해주면 협조해줄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먼저 협조해.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 등기를 가져가야지. 등기해줄게, 협조해달라. 그건 아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요, 대금을 줄 테니 대금을 주면은 협력해 줄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먼저 협조해. 그리고 허가가 나와야 대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럼요, 어디를 한번 보냐? 55페이지요. 맨 위에 책 왼쪽에 채권적 효력의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서 지금요, 아까 안 했었는데 몇 번이냐? 4번 봐봐. 3번. 뭐라고 돼서 매수인은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은 대금의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먼저 허가가 있을 걸 조건으로, 아니야, 허가가 있어야 청구한다고. 허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된다고. 무슨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 협력 의무를 뭐라 한다? 협력 의무를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수적 의무, 협력 의무를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럼 부수적 의무가 뭐예요? 여기 봐. 내가요, 노트북을 하나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용산 가서 이제 노트북을 하나 산다. 그런데 뭐라 하죠? 전화 물어보죠. 노트북 사면 뭐 줘요? 그랬더니 노트북 사면요, 소가죽 가방도 하나 주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갈게요. 가가지고 노트북을 100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내가 노트북 100만 원 주고 노트북을 샀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주고 샀죠, 노트북을. 그러면 노트북이 100만 원이에요? 가방이 100만 원이에요? 노트북이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100만 원이 주된 의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줬는데 노트북 안 주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갔더니 가방이 지금 없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방이 없다고 해가지고 노트북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우리가 노트북이 100만 원이지 가방이 100만 원인 거 아니잖아요. 그 노트북 가방을 준다고 하는 것을 부수적 의무, 협력 의무죠. 가방이라고는 지금 대금하고 등기가 주된 거지. 주된 대금하고 등기가 협조하는 게 주된이 아니잖아요. 대금 받고 가본 대금 받고 우리는 등기 가져온 게 주된 거죠. 여러분 노트북을 가져오고 돈 받는 게 주된 거지 가방 주는 게 주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노트북 가방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탈락해야지. 준다고 했으니까. 안 주면 어떻게 돼? 안 주면 본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너가 노트북 준다고 해서 난 그냥 왔는데 그러면 내가 노트북 사야 되잖아요. 가방 사야 되잖아요. 가방 사러 갔더니 10만 원 달래. 그러니까 그 10만 원 줘야지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도 이 인간이요 줄 기밀 안 보여요. 가방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명히 노트북 준다고 돼 있죠. 안 주죠. 노트북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으로 가니까 노트북 가면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그렇지. 이런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라고 해봐. 만약에 50억짜리 공장이다. 그 공장에 공장을 나는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 공장의 직원들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직원 식당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는데 보통 한 7, 8천 들어간다. 그거 안 해줘봐. 그럼 어떡할까요? 소송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별로 이제 조그만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잘 감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좀 크면은 감이 금방 와. 알겠죠? 왜요? 100만 원 넘어가면 커. 알겠죠? 그래서 금방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협력금만 보세요. 4번 협력금은요 첫 번째 해제가 안 된다. 알겠죠? 해제 안 돼. 지금 여러분요 54페이지 보고 있죠? 소구가 뭐죠? 소구 소송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번만 잘 보면 돼. 그런데 5번 봐봐. 5번은요 대금을 지급해야 협력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먼저 뭘 한다? 먼저 뭐를 해? 협력을 한다. 먼저 협력을 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자 그럼 볼까요? 다시 이제 요약집 55페이지 바로 밑에 2번 봐봐. 협력 의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에 토지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 이 허가를 신청할 의무 이걸 말한다 협력 의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음을 들어 맨 끝에 거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협력 의무를 위반 동그라미 맨 끝에 소송으로서 할 때 소동그라미 구할 이익이 있다. 구동그라미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4번은요 매수인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매수인은 협력 의무 불행과 인과관계인데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그러면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그럼 사기를 당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죠? 무효니까 허가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여기서 뭐를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되는데 허가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협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협력을 뭐라고? 거절하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해. 5번요 토지구역 내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불일치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세 번째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고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협력 의무를 면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요. 오른쪽 이름 봐봐요. 오른쪽에 확정적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확정적 무효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다 끝났어. 여기 이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토지거래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지할 수는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은요 허가 전이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불허가 처음에 나오면 무효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말한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토지거래 허가 전이다.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없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허가가 나온다. 그럼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 여기 2월 1일요 여기 4월 1일, 6월 1일 이렇게요. 2월 1일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여기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허가구역으로 지정이에요. 지정됐어.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 재지정하지 않아. 이렇게 했죠. 자 봐봐요. 내가요 토지에 대해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4월 1일부터 허가구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는 4월 10일 날 등기했어. 4월 10일 날 등기는요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요 지정되고 난 다음에 등기를 신청하러 갔어. 그럼 허가를 받고 가야 돼? 허가 안 받고 가도 돼? 안 받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법에서는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계약. 알겠죠? 등기가 아니고 계약. 아까 말했잖아요.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약. 맨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구역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등기할 때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라 할지라도 그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요 4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4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알겠죠?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4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났어요. 6월 10일 날 뭘 한다? 등기를 하려고 그래. 등기 6월 10일 날. 그런데요 6월 1일 날 허가구역은 보통 5년의 기간이거든요. 5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국가가 다시 재지정을 하잖아. 재지정을 하지 않는 말은 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문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지정 해제가 된 다음에 등기하려고 그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왜? 계약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있지만 내가 등기할 때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제가 됐죠? 그럼 허가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야. 유형 지정해제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자 55페이지요. 요약. 확정적 무효라고 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동그라미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동그라미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유효. 그 다음에 2번 봐봐. 지정해제로 일단 유효가 돼서 지정해제로 계약이 그러면 다시 계약하기 전에 다시 또 등기하기 전에 다시 또 재지정이 돼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 이거 봐봐. 여기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보는 것인데 여기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지정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어. 다시 여기서 다시 또 재지정을 했어. 지정 해제를 했다가 다시 또 재지정을 한 거야. 나중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어. 계약을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허가구역이니까 받아야 되죠? 지정 해제가 됐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죠? 다시 재지정이 됐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일단 유효가 되면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허가구역일 때 계약을 했죠? 그럼 유동적 무효죠. 체결했으니까. 지정 해제가 되죠?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확정적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된 상태에서 재지정이 됐다가 해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인 것을 허가를 통해서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정해제가 되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확정적 무효를 봐봐요. 확정적 무효 5번에 1번 첫 번째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이면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거절 의사 표시를 명백했다. 우리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먼저 봐봐, 계약 체결하고 둘이 협력하고 협력,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 등기하고 대금을 청구한다고 그랬죠. 다시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허가가 뭐죠? 협력하고 허가가 나오면 대금 등기 청구하죠. 됐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다잖아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하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 2번은요 토지거래가를 배제 동람이 잠탈. 이런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다? 모든 경우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소유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이렇게 유상행위할 때 허가를 받아. 유상행위할 때. 알겠죠? 뭐 할 때? 유상행위. 근데 여기 증여요. 증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럼 문제요. 갑하고 을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매매 계약을, 증여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명계약서를 써가지고 매매를 마치 뭐인 것처럼 증여 계약인 것처럼 꾸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요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봐봐. 아직 이러면요 4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5번 봐봐. 5번 여기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무슨 규정이다? 이거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는 뭐다?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중간생략 등기는요 무슨 규정이죠? 중간생략 등기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기억 안 나요? 아, 얘요 휘발성이 강해요. 알겠죠? 그러면 유효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면 플러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곱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부를 안 하면, 공지에서 공부를 안 하면 적어도 유치원 정도는 해가 떴을 때 다녀야 돼요. 알겠죠? 밤에 다니면 좀 골치 아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죠? 무효가 된다. 됐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설명을 쭉 이렇게 하려면 판례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읽으려면 힘들어. 토지거래 허가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어마무시 쉽죠? 자, 그럼 봐봐요. 봐봐. 다시 한번 봐봐. 그럼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때요? 성취할 수 없으니까요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생각해봐도 마이너스 같죠. 이것은 이걸 성취할 수 없다를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꽝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여기요 정지조건하고 이제 반대가 해제조건인데요, 해제조건은 없어지는 것이고 정지조건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해제조건마다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해. 정지조건은요 조건이 성취하면 발생해. 그러니까 정지조건이 뭐가 된다? 발생이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돼. 그래서 지금부터 봐. 이제부터 말을 만들어서 보면 돼.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그런데 그 매매계약이요 정지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미 성취할 수 없었다.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이미 성취할 수 없었다. 정지조건 플러스 이미 성취할 수 없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 장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를 보냐면 취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취소요. 자, 우리가 이제 취소를 보면 취소요. 먼저 여러분요 봐. 취소는 되게 간단해요. 먼저 취소권자가 있어야 돼.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140조. 140조의 취소권자가 있어. 취소권자가 누구냐?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자. 여러분 이거 외에는 절대로 취소 못해.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것 빼고는 취소를 절대로 못한다고. 우리 법에,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취소 사유가 없어. 제한능력자도 아니고 차고, 사기, 강박도 아니다 이 말이죠.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해서 합의. 취소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취소는 반드시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만 취소해. 근데 취소 사유 없이 이 말은 제한능력자도 아니고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강박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취소한다 할지라도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한다. 취소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주의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에 뭐가 없어야 돼? 동의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정에 동의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 또 누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요. 그런데 원래 임의 대리인은요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특별 뭘 받아야 돼? 수권. 특별한 수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이 뭐가 있다?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이에요. 포괄승계인 상속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무슨 승계인? 특정승계인. 특정승계인 이것을 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승계인은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양수인은 뭐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줬어. 지상권을. 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갑이 자기 땅에다가.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요. 갑이요 그냥 병한테 땅을 팔아버렸어. 이 병을 뭐라 한다? 특별승계인 양수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상속인도 취소하고 양수인도 취소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냐? 미성년자는 무조건 취소라는 것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만 취소해.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취소는 못해.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이게 중요해. 됐죠 지금?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고 싶어. 추인을 하고 싶어. 추인.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 필요 없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취소하려면 단독으로. 근데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요 추인 못해.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년이 된 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동의를 받든지 법정 대리인의 뭘 받든지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해. 그런데 취소는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취소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취소하면 돼. 그냥 자기 멋대로.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취소권자. 그 다음에 여기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두 번째.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상대방 누구다?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 을이 있죠. 이걸 병은 3월 1일. 그래서 병으로 이렇게 가 있고요. 여기 뭐죠?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 언제요? 2월 1일. 여기 병이죠. 병 이걸 3월 1일 이렇게. 그럼 여기 뭐죠? 이것은 뭐죠?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이 말이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는 항상 을한테만 취소를. 을한테만. 이걸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는 취소하지 못하냐? 병한테는 절대로 취소를 못해요. 을한테만 취소를. 을한테만. 그럼 병은 어떻게 된다?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가 을하고 계약을 했죠. 반드시 을한테만 취소해.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을의 승계인 병한테는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을한테만 무조건 취소를 해.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돼? 병은요 병은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안 돼.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면. 알겠죠? 그러니까요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면 아무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할 때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거기 지금 봤나요?
거기 보면 강의 노트요. 쭉 한번 보면 다 그래 나와 있죠. 맨 오른쪽 봐. 맨 위에 맨 오른쪽이요. 미성년자가 돼 있어요.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써 거기다가 그 다음에 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 가능. 이렇게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 가능.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 가능.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상대방 봐봐. 상대방 뭐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면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 을의 승계인 병한테는 취소를 못한다고. 그러면 을한테 취소되면 그럼 병은 뭐냐? 병은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밑에 뭐라고 나왔죠? 취소는 직접 상대방 을에게만 행사한다.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오른쪽 칸은 뭐라고 되죠? 가운데 칸은요? 오른쪽 칸은 제한 능력자죠. 갑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다. 오직 누구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그러면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병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무슨 취소를 한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지금 제한 능력자가 을하고 계약했는데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했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자는 취소를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선, 악, 불문하고 무슨 법만? 현, 존, 이익. 현, 존, 이익만 반환해. 선악 불문하고. 근데 여기 일반인이죠. 일반인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선인 경우는 뭘 한다? 선인 경우는 현, 존, 이익을요. 악인 경우는요.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거야. 전부. 전부라는 것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봐봐. 오른쪽에 맨 밑에요. 오른쪽 50페이지 오른쪽에 밑에 부당이득 반환이죠. 제한능력자, 의사무능력자는 두 개요. 제한능력자와 의사무능력자는 취소로 인해서 무효가 되거나 의사무능력자로서 무효가 되면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 이때 현존 이익은 뭐다? 금전상 이익이다. 금전상 이익. 그래서 금전상 이익이 아니 이게 만약에 현존 이익이 금전상 이익이면은 동그라미 현존 추정. 동그라미야. 현존한 것으로 추정을 해.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입증이라고 되어 있죠. 제한능력자가 입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입증 앞에다 써.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 이렇게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뭘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입증.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일반인은요. 선인 경우는 뭐한다?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현존이익 밑에다 써. 현존이익 밑에다가 현존이익 박스에 있죠? 그 밑에다가요. 생활비,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예금 이런 것을 현존이익이라고 그래. 현존이익. 현재 존재한다 이 말이죠. 현존이익. 그러면 여러분요. 현존이익이 아닌 것이 있겠죠? 현존이익이 아닌 게 뭐예요? 그럼 현존이익이 아닌 거? 그래서 유흥비죠. 유흥비. 낭비하는 거. 술 마시고 유흥하는 거, 낭비하는 거, 도박하는 거. 알죠? 도박. 그 다음에 낭비. 그 다음에 유흥, 술 마시는 거. 그것은 뭐다? 현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 아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문제 들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미성년인 연임을 이유로 취소했어. 취소하고 나서 취소했는데 이 사람이 취소하기 전에 그 매도인이요. 미성년자가 집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을 다 전액 다 생활비로 사용을 했어. 생활비로 전액을. 계약을 취소하면은 1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OX.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뭘 반환하죠? 그러면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지금 생활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존이익이죠. 생활비를 얼마나 썼다고 했어? 전부 썼죠. 전부가 현존이익이네. 그러니까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똑같이요. 대답 못하고 움찔했죠. 왜요?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요. 문제의 함정이 항상 그런 거죠.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 그래도 전부는 반환이 아닌 것 같아. 알겠죠?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왜? 전부가 뭐니까? 현, 존, 이익이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행사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린 여러분요,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하죠? 취소권은 어떻게 행사를 해요? 자, 봐봐요, 여기요. 자,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해서 2010년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한 날부터 몇 년? 10년 안에 취소해야 돼. 그런데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요, 사기당한 것을 내가 언제 알았냐? 언제 알았냐? 안 내려오냐? 2019년에 알았어. 2019년에. 언제 알았냐? 여기서 2011년에 알았어. 안 날. 2019년에 안 경과했고 2011년에 안 날이 있어. 그러면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이고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는 몇 년이다? 안 날부터 몇 년? 3년이다. 3년. 여기 안 날이 2019년이죠? 2019년이니까 여기서 안 날이다. 2022년.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안 날이 3년이라고 해서 10년보다 언제나 짧다 그러면 돼, 안 돼?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2022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인데 그 안 날이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3년이 빨리 끝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봐봐. 이 두 개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여기하고 이 두 개 이렇게 본단 말이죠. 1번이고 여기 2번이요. 1번은 하나는 20년이고 하나는 14년이죠. 그럼 언제까지만 취소한다? 2014년까지만 취소해. 빨리 끝날 때까지만. 여기는 20년인데 여기는 22년이죠. 언제까지 취소한다? 2020년까지 취소한다 이 말이죠. 빨리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봐봐요. 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능력자 3년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다 써요. 능력자로 된 날 또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안 날. 그렇게 쓰란 말이죠. 능력자 그것을 능력자로 된 날 또는요 사기 당한 사실을 안 날. 그때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이 말이죠. 3년. 그래서 4번 한번 봐봐. 4번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기망당한 사실을 뭐 날부터 안 날 줄 것이고 3년 동남이 3년이 아직 경과 안 됐어요. 아직 3년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경과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뭐가 경과했다? 10년이 경과.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이잖아요. 이미 10년이 경과했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지금 어디 보냐고요? 어디 보기는 어디 봐요? 56회죠. 행사기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행사기간.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하나 보냐면 여기 취소의 의의안 봐봐. 이제 글로 된 거. 자, 봤어요? 1번 일단 유효하게 성립 줄거. 일단 유효한데 두 번째 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그걸 취소라고 그래. 자, 두 번째요. 취소는 줄거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거기까지 가로묶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가로묶었어요. 그때는 말한다 써. 추인해야 한다. 추인. 종료한 후에는 추인을 해. 취소는 아무 때나 해도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소급표가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상대적 무효. 차고사의 강박. 제한 능력자는요. 절대적으로 무효다 이 말이죠.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어떤 법령인을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령인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줄거봐 취소 사유가 없다. 그러면 취소의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법정 취소죠. 4번은 뭐다? 4번은 벌써 일부 안 써도 되겠네요.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 분에만 취소사유죠. 일부 분 할 때 일부 동그라미, 취소서야 할 때 취소 동그라미, 일부 취소죠. 일부 무효하고 일부 취소 똑같죠. 두 번째요. 가분적 동그라미, 가분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가운데요. 가정적 의사. 알겠죠? 그러면 맨 끝에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죠? 여기 봐봐. 우리가요, 취소하고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취소하고 해제.
취소하고 해제가 있다고. 여기 봐봐요. 취소는요, 모든 법률 행위요. 모든 법률 행위를 취소해요. 모든 법률 행위. 그런데 해제는요, 해제는 계약만 해제, 계약만. 여기서 모두는 뭐죠? 모두는 단독, 계약, 뭐다? 합동행위. 이 모든 것을 다 취소를 해. 그런데 해제는 단독행위 해제 못해요. 합동행위 해제 못한다고. 뭐만 해제한다고? 계약만 해제한다고.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요, 취소를 하려면 일단 뭔가 있어야 돼? 법률 행위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했죠? 취소하려면 뭐는 있어야 돼?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봐. 지금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죠. 갑이 뭐라냐? 갑이 내 땅은,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내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까지다 이렇게. 그럴 때 을이 뭐라냐? 을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을이 뭐라냐? 내 땅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잖아요. 경계가 여기다.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란 말이죠. 근데 갑이 땅을 팔고 싶어.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땅을 팔고 싶어. 아니, 병한테 땅을 팔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갑이 병한테 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 땅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놈은 여기까지가 자기 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 근데 이것이 3평에서 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싸우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 이 부분 A 부분만 살래? 이렇게 얘기해. A 부분만 살래?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됐어? A 부분만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A 부분만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 부분만 취소를 해야지. 이 사람이 뭐라냐? 나중에 측량을 딱 했더니 B 부분이 40평이 나오는 거예요. 40평이. 3평에서 4평이라고 했는데 40평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갑을 상대로 나는 쟤한테 사기당해서 계약했으니까 취소해달라. 4평 정도밖에 안 된다 했더니 여기가 40평이나 된다. 40평이나. 취소하려면 이 A 부분은 취소를 해야지. B 부분은 계약을 처음부터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처음부터 안 했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취소하려면 단독 계약 합동행위, 법률 행위를 취소해야지. A 부분은 계약을 했으니까 사기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B 부분은 처음부터 계약 체결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한번 봐봐 거기. 6번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가로 묶어 봐.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어. 이퀄 체결 X죠. 계약 체결 X죠.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취소권자 누구다? 법에 정해졌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줄 것이고 맨 끝에 단독으로 취소. 단독으로. 자, 그러면 한 번 취소. 맨 끝에 다시 취소 못해. 왜? 한 번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줄거 미성년인 본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 미성년자 계약을 하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해. 그런데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돼. 2번 착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고 3번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가 되기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임의 대리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 줄고 임의 대리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 줄고 써요? 밑에 써 원칙적으로 없다. 원칙적으로 없고 취소권을 또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취소의 방법 봐봐. 취소의 방법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상대방이 확정될 때 그 취소는 줄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런데요,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금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죠. 을한테 상해서. 근데 을은 그것도 병한테 양도했다 이 말이죠.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취소한다? 을한테 취소해야지 병한테 취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취소 효과 봐봐요. 취소 효과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 줄거. 1번에 가운데 처음부터는 뭐라 한다? 소급이라고 해요. 소급. 선의 수익자는 어떻게 한다? 2번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악일은요 이익에다 이자에다 손해까지. 3번 제한능력자 박스에
제한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바로 옆에 선, 악, 불문. 맨 끝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두 번째 줄.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주관대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짤까요? 제한 능력자는 반환할 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슨 법만 반환한다? 현존이. 제한 능력자도 똑같다 이 말이죠. 자, 5번은 봐봐. 이제 5번. 5번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고요. 다른 사법시험하고 다른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여기 봐. 지금 갑이라는 선 은행이에요. 은행이 있고 여기 가맹점이 있어요. 가맹점. 그 다음에 여기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가요,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요. 카드. 1번 카드를 발급받아. 그러면 미성년자가요, 가맹점 가서 신발 하나 사요. 신발 하나 사요. 그랬더니 은행은요, 카드 대금을 가맹점한테 지급을 해요. 카드 대금. 카드 대금을요, 카드 대금을 뭐 한다? 지급을 해요. 지급. 3번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 여기 4번인가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해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받은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되죠. 내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뭘 했으니까? 취소했으니까요.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를 반환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이익. 그런데요, 여기요, 현존이익이 만약에 금전상이다. 금전이다 그러면 현존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하니까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대리인. 알죠? 여기 보면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전상 이득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좀 이따 이제 보면서 보는데 이 가비한테 카드 발급한 건 잘못됐죠.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가 잘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발을 사는 거죠. 이것은 유효이고, 그럼 은행이 가맹점한테 돈 주는 것도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취소했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받은 거 돌려주고, 알겠죠? 중은 받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미성년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현존 이익이 금전상이다. 여기 보면요, 여기 신발값이니까 뭐요? 금전상 이득이잖아요. 그것이 금전상 이익일 때는 미성년자한테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 그럼 만약에 미성년자가요, 내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나한테는 현존 이익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해. 이게 바로 뭐냐? 맨 밑에 5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했다. 1번. 미성년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이 있다. 니은 신용카드 회원과 카드 회원과 미성년자죠.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유효 동그라미. 뒤에서는요, 카드 발행인 은행이죠. 은행. 가맹점들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지불한 거 일단 지불하죠. 그러면 그것도 유효. 그 다음에 뒤에서는요, 신용카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과 지급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를 받는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이익은 줄곧 금전상 이득. 맨 끝에요, 현존하는 것으로 뭘한다? 추정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카드 발행회사하고 관계가 되죠. 여기.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는 그냥 카드를 발행해서 해가지고 그것이 취소가 됐을 때 미성년자는 무조건 선악금을 받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거잖아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반환할 것이 물건이 아니고 돈이다. 돈. 금전상 이익이다.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그 돈이 있는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미성년자가 자기 집을 1억 원에 나한테 팔아가지고 나한테 1억을 받았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해요. 그러면 종전 매도인은요, 뭐를 받았다? 1억을 받았죠. 그럼 그 1억이 갑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그거 낭비해서 다 써가지고 없어. 이렇게 미성년자 스스로가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이러면요, 7번요, 취소할 수 없는 법률 추인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